안녕하세요. 주부경입니다. 제 블로그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공계 관련 전공을 했었는데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전공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의 그런 어떤 과학적 접근과 심리학을 잇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심리학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 그 유명하신 프로이트 선생의 사례집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가장 이제 처음으로 소개되는 프로이트 환자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안나 오라는 환자예요. 이 환자는 여성 환자였는데요. 나이가 많은 제 아버지가 아파 누워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사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돌봄의 일부분에는 이제 아버지의 전신을 씻겨드리는 것도 있었고요. 이 아나오가 프로이드를 찾아왔던 이유는 아버지를 돌봐드리다가 어느 날서부터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왜 오른손이 마비가 됐는지 찾으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하나같이 전혀 신경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 손에 마비감이 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죠. 프로이드는 아나가 항상 아버님을 씻겨드릴 때 아버님의 성기를 만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유명한 이론 중 하나인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예를 들면서 아나오가 아버지의 성기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만큼 실상은 그에 대응되는 아버지의 성기를 향한 굉장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했어요. 그래서 손에 있는 마비감은 그러한 자신의 불온한 욕망을 숨기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안나오의 무의식, 즉 초자아가 손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안나오는 그런 프로이드의 설명을 이해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손에 있는 마비감이 사라졌대요. 굉장히 판타지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참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정신분석의 학이라는 게 굉장히 오묘해서 설득력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성욕에 대해서는 굉장한 찬반이 있지만 저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도덕관념이라던가 윤리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 윤리의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또 다른 프로이드의 유명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리틀 한스가 있어요. 리틀 한스는 한 4살 정도 되는 꼬마 남자애였는데요. 말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이를 걱정한 어머님 손에 이끌려 프로이드를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프로이드는 리틀 한스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한스가 유독 두려워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코에 검은색 얼룩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얼룩은 마치 리틀 한스의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커다란 콧수염과 똑같이 생겼었죠. 이를 보고 프로이드는 그의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이론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예로 들면서 리틀 한스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지만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와 싸우기에 자신은 너무 어리고 아버지는 너무나 강인해서 그로 인한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을 아버지에게는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아버지와 닮은 커다란 말을 대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가 프로이드의 환자 사례들 중에서는 아마 프로이드의 이론들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장 유명해요. 프로이드의 이론들에 관해서는 심리학계 내에서도 그 정당성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래 심리학계에서 정신분석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신분석적 이론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분석이 제 주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건너건너 들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사례 두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굉장히 점잖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이 처음 프로이트를 찾아왔을 때 프로이트는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첫 상담이 끝난 후에 나가는 길에 비서한테 오늘의 상담비를 주면 된다 라고 안내를 하고 그 남자를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비서한테 깨끗하게 다려진 새 것처럼 아주 빳빳한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서 건네주더래요. 프로이드는 이걸 되게 흥미롭게 눈여겨봤는데, 그 다음 상담에서도 이 남자는 또 상담이 끝난 다음에 똑같이 깨끗한 지폐를 지갑에서 빼서 그 비서에게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왜 항상 그렇게 새 것 같은 지폐를 비서에게 주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어떻게 제 더러운 손을 거친 돈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나요? 저는 밖에서 얻어온 돈은 항상 집에서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야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게 뭔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제 그때 의식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그로부터 얼마 뒤에 또 상담이 진행이 되어서
프로이드가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프로이드 상담법을 하면 기다란 소파에 내 남자가 누워있고 그리 머리맡에 이제 상담가가 앉아서 그 내 남자가 하는 말들을 받아 적고 그 내 남자는 무의식 속에 흘러오는 모든 말들을 자유롭게 필터 없이 다 말하는 게 의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 주변에는 결혼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결혼한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로 자기가 그 아이들을 돌봐준다. 한 번은 자기 친구의 어린 딸이 보모가 필요해서 자기가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당일 돌아올 수 없도록 일부러 일정을 잡았대요. 그래서 밤이 찾아와서 호텔에 갔는데 자기 방을 잡고 그 어린 여자애를 위한 방을 따로 잡았대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자기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여자의 방에 가서 침대에 나란히 누워 그 여자의 성기를 만지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걸 듣고 그게 지금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인지 인식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이게 잘못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이전에도 다른 친구들의 다른 딸들의 성기를 만져왔고 그 아이들은 잘 장성해서 시집까지 잘 간 아이들도 많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병원이 뭔지 알게 된 거죠. 당신은 지금 겉으로는 당신이 하는 행동이 그 어떤 도덕적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에서 기인하는 자기 혐오 때문에 자신의 손을 더럽게 여기고 그 손으로 만진 돈을 상대방에게 바로 줄 수 없어 그것을 매일 밤 다림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프로이트의 상담실을 뛰쳐나왔대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범법 행위를 하는 내담자에 관해서 내담자가 범죄 사실을 상담가에게 털어놨을 때 지금의 상담가로서의 윤리 규정에서는 정확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경찰이나 외부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어요. 또한 내담자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걸 털어놓았을 때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담가는 절대 내담자가 했던 그 어떤 말도 밖으로 누설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적인 내담자와 상담가 사이의 약속이고 내담자가 그 약속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담가에게 그 어떤 것도 털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어떤 윤리적 딜레마의 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러한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기억나는 이야기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번에는 좀 나이가 진 여성분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을 씻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여서
어쩔 때는 30분 동안 손의 살까지 벗겨지도록 손을 닦는 집착증이 생긴 경우가 왔어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이드가 또 상담을 진행해보니 이 여성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요. 근데 그 손을 씻기 위한 집착증이 시작된 그 시점이 바람을 피기 시작한 그 시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손을 씻기 위한 당신의 행위는 지금 당신이 바람 피우는 일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지 자신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속죄하기 위해서 손을 강박적으로 씻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여성이 프로이드의 설득을 받아서 내연남을 만나는 것을 멈추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내연남을 만나지 않고 남편에게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손을 씻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졌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인류에 희망이 생긴달까? 그게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재발저려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하는 뭔가를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에게 주입된 뭐 부모로부터의 혹은 사회로부터의 그 정의, 그게 잘 자리 잡아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 사회가 내리는 그 정의 자체가 얼마나 잘 자리 잡혀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종종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정의라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심리학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심적으로 이제 불운한 분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재단할 수 있는 힘을 드리고도 싶었지만 동시에 그거를 넘어서 개인의 어떤 불공평한 불행을 초래하는 사회적 현상이나 믿음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좋은 환자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이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괴기에서 잠이 깨실까봐 살짝 불안하기도 한데 나름 속삭이면서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